세상의 모든 수다. 다락방. 최근에 한동안 잊고 지냈던 권도용이란 사람이 뉴스를 타기 시작했어요. 물어봤잖아, 내한테 누구냐고. 권도용. 나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작년에 얘 때문에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살한 사람도 있고. 아, 맞아요. 루나코인 공동 창시자입니다. 한때 이 루나코인이 세계 시가총액 8위였고 초대형 코인이었는데 자기 트위터를 뭐라고 올렸냐면 한때 잠깐이라도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었다 끝났어 뭐 이런 얘기를 자기 이제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거든. 그만큼 이제 돈이 되게 많이 벌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게 코인 하나가 10만 원까지 갔어요. 한순간에 1원도 안 되는 쓰레기가 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99.99999%를 이제 기록한 최초의 사례, 극단적으로 붕괴된 최초의 사례고, 그래서 한때 젊은 애들이 이 루나코인 붐이 있었거든요. 근데 끝물 탄 애들은 다 이제 망했지. 특히 이제 2030 세대 사이에서 불티나게 이게 팔려가지고, 당시 이 루나코인 사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악재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 전에 되게 암호화폐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활발해지기도 하고 커지기 시작했는데 이 루나코인 때문에 갑자기 훅 떨어지는, 나머지 이름 없는 코인들 말도 못하고, 그래도 대장격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이제 맥을 못 추고 이제 버티다가 쓰러지는 그런 사태가 왔었어요. 그 주가도 같이 무너졌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영끌해가지고 막 샀던 애들이 되게 막 아직도 빚에 허들리고, 그런데 이 손해금이 무려 58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58조 원. 근데 이게 이 본사가, 권도영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본사를 둔 회사가 자본금 2,000원도 안 되는 페이퍼 컴퍼니 2개로 조작을 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이제 투자금만 모집하는 회사가 아니었느냐, 그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2022년도 당시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단이 생겼는데 그때 1호 수사 목표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얘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싱가포르, 미국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쳤거든요. 그래서 온갖 국제적인 고소고발, 형사, 민사 소송이 막 제기되기 시작하니까 얘가 해외로 튀었어요. 22년 작년 9월 14일 검찰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요. 22년 9월 26일 권도영에게 인터폴 적색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3월 24일 날 몬테네그로에서 잡힌 거거든요. 다행히 우리나라와 몬테네그로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을 했어요. 유럽협약을 했는데 문제는 미국도 이 권도영에게 기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몬테네그로 정부에 권도영 내놔라 라고 서로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지. 이때부터 권도영은 어디로 가기를 원했을까? 미국. 아니면 한국입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고, 이때 놀라운 상황이 하나 더 생기는데, 이 권도영이 망하기 전에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에 권도영이 90억을 건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어요. 이게 어떤 이슈로 연결이 되냐면, 이 90억이 횡령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금액이고, 그러면 이제 회수가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이슈가 하나가 생겼고, 그리고 또 루나 사태가 올 걸 권도영은 미리 알고 있었다. 그리고 사건이 생기면 한국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게 가장 유리하다. 그런 이제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김앤장이 돈을 90억을 부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더글로리를 보면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절대 아끼지 말아야 될 돈이 변호사를 사는 돈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 연진이와 이혼한 그 남편이 마지막으로 날리는 멘트예요. 권도영은 우리나라 기자들에게도 영어로 인터뷰하는 걸로 되게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물어보면 무시하거나 대답 안 하거나 영어로 물어봐라 이런 얘기 하는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 소환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얘가 한국으로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몬테네그로 정부를 상대로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주장도 하고, 그러다가 여권 위조 사건으로 몬테네그로에서 4개월 징역을 받습니다. 몬테네그로 안에서. 그리고 이제 작전을 쓰는 거지. 몬테네그로 야당 유력 정치인이 있는데 그 정치인에게 돈을 줬다. 그러면 이제 정치 관련 재판을 다시 받아야 되잖아. 근데 실제로 그게 이제 줬다고 밝혀지기도 했어. 그러면 이제 정치범으로 그 나라에서 이제 징역을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래저래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12월이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보도가 하나 생겼습니다. 놀라운 뉴스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권도영을 어디로 보낼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인데, 이 단일 사건만으로, 이 권도영 단일 사건만으로 미국 대사가 직접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을 만난 거예요. 단독 면담을 했습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로비를 한 거지. 미국으로 보내라. 그런데 그러면 한국인 피해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릴 건데,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에 지금까지 사례로 따지면 최대 40년입니다. 그런데 김앤장이 변호를 하잖아요.
그러면 더 짧아질 수도 있고, 뭐 재판 기간도 되게 많이 걸리니까 뭐 이래저래 하면 나중에 특사로 나올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얼마 안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모범수로 또 하면 또 이래저래 뭐 계속 여지가 되게 많은데, 미국은 이런 게 얄짤없어요. 100년 넘는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범죄가 있으면 미국은 모두 합산해서 형을 때릴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종신형입니다. 못 나옵니다. 어차피 돈 받을 구멍은 없고, 그럼 벌을 받아야 되면 미국에서 받는 게 우리나라 피해자 입장에서도 되게 그나마 마음이 위안이 되는 거지.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전에 83조 원을 다단계 사기를 친 사기범에게 징역 150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법원에서도 이 권도영 사건을 다단계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액이 58조니까 충분히 100년도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100년을 살았죠. 그러면 또 한국으로 넘어와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지금 권도영은 우리나라에서 기소 중지 중입니다. 우리나라 넘어오면 기소가 다시 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재판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에서 형을 다 살아도 한국 재판이 아직 남아있다. 이제 얘는 인생이 끝난 거지.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끝났다. 사기의 끝은 종말인데 사기는 치지 말자.